지난주 우리가 세상을 바꿀 미래 과학기술 책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쓰기는 세상을 바꿀 미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루의 일과 하루의 일상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쓰는데 미래 과학기술이 현재가 된, 적용이 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그런 글쓰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미래 얘기를 쓰는 것들이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 하나는 진로와 관련되어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건가라는 자신, 학경이, 재현이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쓰는 그런 글들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오늘은 그런 글은 아니야. 그거는 사이드고 중요한 중심은 그 하루에 미래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했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소개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 안에 이 책에 소개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그 미래 과학기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촘촘하게 소개됐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것들이 어쨌든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나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외에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이러한 과학기술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상상이 보태져 있다라면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또 한 가지 더 좋은 거를 욕심을 내자면 그러한 미래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그 점에서 현재와 달라진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삶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또 글이다 보니까 얼마나 흥미로운가, 얼마나 또 가독성 좋게, 읽기 좋게 쓰여졌는가라는 부분들이 부수적인 평가의 요소가 되겠지. 그래서 재현이 글 발표하고 하경이가 평가하고 또 하경이 글 읽고 재현이가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랑이 글 읽고 싶으면 하랑이 글 읽어도 좋습니다. 어제 하랑이가 그 같이 참여한 아이들에 아주 큰 충격을 선사했어. 오늘 수업 안 온 게 다행이야. 너네 하랑이 글 봤으면 하랑이 글 봤으면 엄청 충격 받았을 거야. 자, 우리 하경이 글, 재현이 글. 자, 재현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각, 지각, 지각이다. 뭐해,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늦겠는데? 급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빠는 또 옆에서 잔소리다. 이걸 굳이 또 설명해야 된다고? 귀찮다고 귀찮아. 아, 진짜 잠깐만.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한다. 스마트보드에 뜬 붉은색 버튼, 택배 확인하기를 누르고 또 누른다. 이젠 머리를 덩달아 손가락까지 아플 지경이다. 어제 스마트 음반으로 마우스 주문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끝이 흐려진다. 스마트 음반을 주문했다. 알파고로 다시 한번 확인해봤다. 이젠 나에게까지 모든 게 변명 같다. 그런데 이번엔 진심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어젯밤 정확히 오후 10시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 나도 몰라. 오늘 1교시부터 컴퓨터 수업인데 진짜 어쩌지? 이미 현관 신발까지 신은 채로 기다리는 아빠는 스마트워치를 한 번 두드린다. 띠링하고 화면이 켜지자 은은한 푸른색 빛을 띠는 평평한 사각형이 스마트워치 위로 나타난다. 오늘의 날씨, 교통 상황, 일정과 목표 등의 깨알 같은 정보가 새겨진 화면 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4개의 충격적인 숫자 0824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다. 그러기에 아빠 목소리가 어지러운 머릿속을 뚫고 희미한 빛처럼 들려온다. 스마트 운반 서비스에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건 아빠도 처음이 그런가. 그렇다 해도 학교 준비물은 잘 챙겼어야지. 지난 주말에 같이 사러 나가자고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도 일요일에 퓨처 페스티벌 나갈 때 컴퓨터 회사 부스에서 신상 마우스 같은 것도 팔던데 그때 부탁하지. 오른쪽 귀로 들어가고 그대로 왼쪽 귀로 흘러나온다. 아빠는 스마트 제조 기업에 다니신다. 하지만 지금은 퓨처 페스티벌이라던가 신상 마우스라던가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기 힘든 상태이다. 내가 어제 주문한 2만 원짜리 싼 것 중에서 제일 싼 기본 마우스는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안 되겠다. 그냥 나가자. 하루 정도는 선생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아빠도 회사 늦는다고 아빠가 말했다. 고개를 떨군 채로 깊은 한숨을 내뱉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 아침도 안 먹었으면 어떡하니 이거라도 들고 차에서 먹으면서 가. 아빠가 스마트보드에 뜬 노란색 스마트 키친 버튼을 누르고 30초가 지나자 갈색의 무언가가 트레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스마트 요리로 구워진 머핀이다. 토요일 아침마다 아빠가 구워주는 노릇노릇한 와플에 비해서는 형편없기에 짝이 없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입에 문 채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아빠가 스마트워치로 앱을 켜 검은색 버튼을 누르자 차의 시동이 켜지고 차고 문까지 자동으로 슬슬 열린다. 인터넷 오브 띵즈, 즉 사물과 사물 사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덕분에 편하고 빠르게 집을 나설 수 있다. 밖으로 나오자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맞이해준다. 지각할까봐 심장이 나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눈이 감길 수밖에 없다. 아침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주방부터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인터넷까지. 이런 최신 기술이 변함없이 나에게 전달해줄 수 없는,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많은 것 중 하나가 따스한 햇살이다. 오랜만에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은 채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린다. 물론 지각했기 이라고 해도 가끔 가다 우리 옆으로 다른 차가 지나갈 때 대부분 운전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다 자율주행 모드를 킨 채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안 될까요? 제가 다 답답하네요. 소리치고 싶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고 느꼈고, 약간 처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시작을 해서 되게 흥미로웠다고 느꼈고, 그와 동시에 더 흥미로웠던 거는 약간 특정한 부분 같은 데서도 저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터 같은 게 발전했다 해도 지금의 삶과 같이 약간 공존한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재현이도 글을 아주 잘 썼고, 특히 하경이 평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경이가 이제 선생님이 될 것 같아. 어? 하경이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잘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현이는 어쨌든 재현이의 특기를 살려서 그리고 재현이만의 어떤 색깔이 또 이렇게 분명히 잘 드러나는 그런 글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재현이가 지난번에 이제 숙제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그런 거이긴 하겠지만 또 이제 어떤 재현이의 스타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야. 하나는 재현이가 네 스타일에 맞는 일만 찾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야. 그 재현이가 갑이면 돼. 그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인정받고 그냥 살면 제일 좋아. 근데 재현이가 세상을 살면서 갑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뭘로 살아야 돼? 을로 살아야 돼. 을로. 을로 산다는 얘기는 상대의 요구에 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하는 방식,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요구받는 거지. 멀티형 인간이 되라고. 모듈형 인간이 되라고. 상황에 따라서 변신해야 되는 거야, 변신. 어? 그래서 그게 고민이야. 선생님도 사실. 그냥 재현이가 이런 스타일 잘 쓰니까, 이런 스타일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 길로 쭉 가세요. 라고 응원하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근데 혹시나 다른 걸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선생님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오늘의 제1 과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 과학 기술이 얼마나 잘 충분히 소개되는가. 요게 이제 제1 평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얼마나 이야기 속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요게 이제 제2 평가 기준이라고 얘기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재현이 같은 경우는 제1보다 제2를 완벽하게 잘한 거야. 제2 평가 기준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 평가 기준을 뭘로 보면 제1로 보면 과연 얼마나 그것들을 성취해 놓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제2의 기준을 잘했기 때문에 그 제2의 기준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주 크게 칭찬받아야 될 그런 글들인데 제1의 기준도 과연 만족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늘 고민인 거지. 그 뭐야 뭐 그 애플폰 뭐 삼성 뭐 갤럭시 뭐 이런 것들 고민들이 디자인이 좋아야 돼. 근데 문제는 디자인만 좋아서는 안 되고 뭐가 또 줘야 돼? 성능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 뭐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성능은 뛰어난데 디자인이 별로인 경우도 있고 또 디자인은 뛰어난데 성능이 별로인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게 두 가지 다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성능을 더 요구할 때가 있는 거고 디자인을 더 요구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 무슨 그 맛집이 옛날 전통적인 맛집은 그 맛집이라 하면 뭐가 맛집이야? 맛집이라 하면 뭐가 맛있어야 돼? 음식 그 음식. 자체의 맛있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뭐 인스타 맛집이라고 들어봤어? 인스타 맛집이 무슨 뜻인지 알아?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먹어서 맛이 중요한 게 먹어서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먹어서 맛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잘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의 추세는 먹어서 맛있는 것보다 찍어서 맛있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먹어서 맛보는 거가 더 좀 중요한 기준이냐, 아니면 찍어서 맛있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재현이는 먹어서 맛있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맛은 안 중요해요. 자, 사진에 잘 나오게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재현이한테 요구를 했을 때 재현이가 난 그건 못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난 그런 일 안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걸 찾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재현이가 서비스하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면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흥미롭게 그 상황 같은 이야기들을 잘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택배 확인하기 그래서 스마트 운반으로 주문한 그 부분들에서 이 스마트 운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워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요즘 스마트워치하고 다른 게 위로 나타난다 해갖고 이게 증강현실 쓴 거야? 네. 증강현실을 이게 갖다가 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하경이가 평가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 살고 있지만 지각을 걱정하는 거나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의 인간의 일상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같다라는 어떤 그런 재현이의 그 마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재현이 같은 글이 인간 그 사람 냄새 나는 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설명글이 아니라 인문적인 어떤 그런 글을 썼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어, 아침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스마트 키친, 그러니까 스마트 요리라는 부분들이 또 역시 소개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 어,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그 기능으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좋은 부분들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제1 기준에 입각했었더라면 요런 부분들이 더 뭐 된다는 거야. 더 강화된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재현이 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축소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흐름의 전개에 거슬림이 없어. 이야기 스토리가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게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거추장스러워, 걸리적거려져. 그래서 선생님도 그게 고민이었어. 그 이번에 선생님이 쓴 게 순수 문학을 쓴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그냥 창작 동화를 쓰는 거면 재미나 감동이나 뭐 어떤 인생의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게 목적인 글을 쓰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수행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성 그런 거를 동화라는 형식에 담아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야. 뭘 전달해야 될 것들이. 근데 그거를 설명책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동화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빌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설명이 과하면 이야기라는 형식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이야기 스토리만 이렇게 쭉 써 나가면 이 설명을 전달하려고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수행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 기본소득 얘기를 안 하면서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다. 사실은 그 문학 작품이란 그걸 지향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재현이가 좋은 글을 쓴 거야. 아,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계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좋은 글이야.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걸 문학 작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듯이 목적 의식적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더 많이 설명하는 건데 단지 그냥 외피 형식상으로만 그 이야기 형식을 띠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그 목표였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더 이야기 쪽에 치우친 이야기 쪽으로 더 많이 간 그런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설명이라는 부분들에 충실한 요소가 되는 거지. 또 쭉 돼 있고 다 이제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 모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과학 설명서 재현이 책은 뭐 본 거야? 어떤 거야? 네,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이 자율주행차고 2장이 이제 기계학습 해가지고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공지능 물론 아까 알파고 이야기도 뭐 잠깐 나오긴 한 것 같던데 3장이 서비스 로봇 4장이 스마트 나왔고 5장이 스마트 제조인데 스마트 제조는 안 나온 것 같고 6장 스마트홈만 나왔는데 이름만 나왔고 7장 빅데이터 안 나왔고 8장 사물인터넷 나왔고 9장 증강현실 가상현실 좀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여러 가지 소개했고 잘 썼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제가 답답하게 소리치고 싶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미래 과학 기술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게 되면 더 뛰어난 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현이가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 아까 하경이가 평가했듯이 미래 과학기술로 삶이 바뀌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재현이의 뭐 가치관, 재현이가 갖는 의문 이런 걸 던졌다는 점에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경이 글 보겠습니다. 어, 음, 오늘도 비몽사몽 아침에 깨어났다. 홀로그램 렌즈를 끼니 2050년 5월 4일 아침이 밝았다는 문구와 함께 오늘의 스케줄이 보였다. 스케줄을 보니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보니 시원해지기는커녕 더욱더 답답해졌다. 오늘도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꽤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된 건 사실이다.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거실로 나갔다. 더 쉬고 싶지만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였다.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3D 음식 프린터를 작동시켰다. 음식 프린터는 각종 영양분 카트리지 속 내용물을 이용해 음식을 출력해준다. 고기는 실험실에서 대량 생산된 인공 배양육이나 인공 단백질, 두부, 콩 등을 이용해 만든 인조고기로 대체되었다. 맛은 그럭저럭 먹을만하다. 야채도 여전히 먹을 수는 있다. GMO의 공식적인 허가로 기존 농사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아져서 도시 농장이 활성화되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TV를 켜자 아침 뉴스가 나왔다.
아침 뉴스에는 늘 그렇듯 정치, 경제 같은 이야기를 한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아나운서가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고 말한다. 이제 나갈 시간이다. 안드로이드 로봇에게 집을 맡긴 후 일터로 향하기 위해 자가용 수소 자동차를 꺼냈다. 2035년부터 수소 전기차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다. 일터에 가면서도 일을 한다. 운전은 자율주행 모드로 놓고 회의를 했다. 자동차 유리에 홀로그램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어서 가면서도 회의를 할 수 있어 좋다.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마저 처리하기 시작했다. 일은 홀로그램 렌즈를 통해 많이 한다. 자료가 오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회의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좋다. 홀로그램 화상회의는 기존 5G를 넘은 100기가바이트, 암튼, 의 속도를 자랑하는 6세대 통신의 보편화로 홀로그램 같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파수는 더 이상 기가헤르츠가 아닌 테라헤르츠 대역을 쓴다.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테라바이트에 달해 하드웨어 속도만 맞춰준다면 운영체제 설치도 1초 만에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바쁘게 일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동료가 이적을 해서 혼자 1인 창업을 하기 위해 최근 학위를 따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더 이상 기존의 4년제 대학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마이크로 칼리지라고 꼭 배우고 싶고 필요한 것만 1000시간 정도 수강한 다음 공식적인 학위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인다. 2010년대에서부터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칸 아카데미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직이 쉽게 되고 불안정한 고용 형상 때문에 평생 직장은 역사책에나 볼 만한 말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걸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고용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다시 수소 자동차를 퇴근한 후 집에 도착했다. 집에 오니 드론으로 배달시키는 음식이 와 있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잠에 들 준비를 했다. 잠에 들기 전 홀로그램 렌즈로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았다. 그 뒤 잠을 자려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음악을 부탁해 숙면을 취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다. 네, 수고했습니다. 재현이. 되게 저와 다르게 뭔가 최신 기술을 되게 디테일하게 쓴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래의 세상이 진짜 존재하듯이 약간 그럴 정도로 되게 현실적으로 쓴 것 같아요. 음, 네, 수고했습니다. 그 하경이 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쌤이 말했던 제1 기준에 충실한 그런 글인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재현이의 컬러하고 하경이의 컬러가 서로 확연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색깔인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의 어떤 그런 바람, 자기가 멀티형 인간, 자유자재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추어 자기가 그런 글들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라면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 컬러가 분명해서 최소한 자기 컬러가 있는 글을 확실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쓰는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겠지. 근데 어쨌든 재현이 글을 통해서 하경이 글을 통해서 각자가 저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경이 글에 보면 특히 하경이 글 같은 경우에 인상적인 부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경이가 뭐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하경이가 이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택이 돼 있어서 선생님도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유익했고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읽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게 괜히 시간 낭비했다. 내가 이거 읽으려고 뭐 했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 글을 읽고 재미가 있거나, 이 글을 읽고 감동을 얻거나, 이 글을 읽고 뭔가 유익함을 얻거나, 지식을 얻거나, 이럴 때 우리 세 가지, 재미, 감동, 지식.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세 가지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그 글이 이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경이가 그런 뭐 재현이 글 같은 경우는 뭐 재미와 감동 뭐 이런 물론 지식도 약간 주지만 근데 이제 학위 같은 경우는 지식
읽기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충분히 주는 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쌤이 근데 이제 지금 아가 칭찬 충분히 했지? 이렇게 칭찬 더 해줘? 칭찬 충분히 했으니까 지금부터 욕할 거야. 재현이는 욕을 안 해. 그러고 보니까. 자, 쌤이 왜 요 부분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쌤이 왜 지금 요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 어? 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가 뭐가 이상? 이상한데? 쌤이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선생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지금 이거 보면은 홀로그램 렌즈를 꼈다는 얘기는 잠잘 때는 홀로그램 렌즈를 뺀다는 거 아니야? 아, 네. 근데 여기는 그 잠들기 전 홀로그램 렌즈 영상을 보고 영화를 봤다. 그리 잠을 그럼 여기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 사이에 뺀 거야? 네. 그런 거야. 근데 선생님은 영화 틀어놓고 이렇게 영화보다 잠드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왜 그 뭐지 홀로그램 렌즈를 왜 끼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안경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이렇게 찾아 쓰거든. 근데 잠자러 들어갈 때는 늘 안경을 뭐 하고 벗고 가서 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뭘 보다가 이렇게 깜빡 자는 경우에는 안경을 낀 상태로 자. 그럼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안경 어디 있지 하고 막 찾는 거야. 한참 차이는 없어. 왜 없어? 쓰고 있, 안경 쓰고 있는데. 너네는 그런 적 없니? 있어요. 선생님만 그런 거야? 안경 쓰고 막 이렇게 세수하려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대로 어쨌든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았다. 그뒤 잠을 자려는 데서 이 사이에 그걸 뺐다라고 생각되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괜한 티집을 잡았는데, 근데 이런 디테일이라는 부분들에서 과연 이 이야기가 앞뒤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또 이렇게 세밀한 계산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거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요거 부분과 어디였지? 요거 왜 쌤이 지금 요 부분을 표시했을까? 선생님만 이상한 거야? 재현아, 쌤 이거 왜 표시했을 것 같아? 제가, 어, 네. 아, 재현이, 넌 안 어, 이상해? 그, 어, 그 차를 더 나은 거를 사용하는데 어, 날씨가 나아져야 하는가? 어. 하경이 어떻게 된 네. 거야? 그니까요. 그러니까가 뭐야? 다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의 어떤 그런 요인들로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가 좀 억울하대. 왜냐면 자동차가 주범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 근데 미세먼지의 주범이 뭐는 아니라는 거야. 자동차는 주범이야. 근데 자동차가 단독범은 아니라는 거야. 아, 다른 것들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매연에서 자동차만이 주요 타겟팅 주범으로 이렇게 공격받는데 얘가 단독범인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요게 아니라 다른 뭔가의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 그것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챗 GPT가
환경에 기여할 것 같아? 기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챗GPT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음, 요즘에 챗GPT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 챗GPT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간단한 질문, 챗GPT 질문 하나 하는 것들이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그 텍스트 그런 자료를 주고받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료를 사용할 거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것들이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어쨌든 요 화석연료 요 것만이 어떤 그런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요인인 건가는 그래서 다른 요인이 있다면 어쨌든 상관없는데 보통의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미세먼지 어떤 주범으로 요 화석연료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어 수소 자동차 이런 걸 없었는데 왜 하늘은 여전히 미세먼지 덮여져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은 이 이야기를 쓰는 게 뭘 의미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화경이가 과학기술은 발달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 인류의 삶을 위협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쓴다라면 요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 요걸 쓰는 것들이. 그러려면 이 다음에 나오는 글에서 이것과 뭐 되는 거?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요것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운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가 전체적인 계산을 안 한 거야. 그냥 하경이가 그냥 아침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고 그냥 흐름을 간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가 더 좋은 글을 쓰려면 전체적인 그런 짜임에 있어서 앞뒤 어떤 그런 이야기가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번에 그 책 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혼자 찔리는 게 있는 거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 안에 나름대로 맞추려고 막 치밀하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맞추는 게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그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훌륭하다, 짜임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치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딱딱 그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고 싶지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 3D 음식 프린터로 작동시켰다라고 해서 쌤이 어제는 다른 친구들 글 읽으면서 막 뭐라고 그랬거든?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왜냐면 어떤 애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집에 마침 계란이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3D 프린터로 삶은 계란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 무슨 3D 프린터로 삶은 계란을 어떻게 만들어? 막 이러면서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니 보통 뭐 로봇 요리사가 뭐 계란을 갖다가 뭐 삶아서 삶은 계란을 만들었다고 하면 되지 3D 프린터로 삶은 계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는다는 거야? 라고 내가 막 그 애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계란을 만드는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방식이 두 가지 하나 뭐 재료를 갖고 쌓거나 하나는 있는 걸 깎아거나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냐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재료를 넣으면 되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오늘 하경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경이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 미래의 과학기술을 얘기하는데 단지 이름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그 원리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써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이 이제 하경이 아주 잘 쓴 글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고 또 학영이가 단지 그 미래 과학기술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야, 그 인조고기로 대체된 그런 상황이라든지 GMO의 공식적인 허가라고 하든지 농사 방식의 변화라고 하든지 이런 미래 과학기술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삶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확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학영의 글에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아침 뉴스가 나왔고, 아침 뉴스는 늘 그렇듯이 정치, 경제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재현이 그래서도 그 나왔는데 학연이 그래서도 역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비몽사몽 아침에 깨어나는 거. 변하지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다. 스케줄을 보니 하루도 오늘도 하루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 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보면 여기 끝에도 이렇게 보면 어, 그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다. 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글의 분위기가 일정한 그 톤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터에 가면서도 일을 하고 자율주행 모드도 이제 나오고 어, 가면서도 회의할 수도 좋대. 근데 피곤하대. 우리 하경이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 일하는 건 좋은데 피곤하대. 아, 그래서 회사 도착하자마자 업무 처리하고 있고 해서 홀로그램 화상 얘기에 대해서 역시 여기 이 부분도 나름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아까 여기 그 3D 그 음식 요 음식 프린터에 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술을 설명해 준 내용들처럼 여기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선생님이 숙제를 냈던 의도에 맞추어서 잘 쓴 부분이지. 그다음에 업무 처리하고 바쁜 점심시간이 되었고 식당 이동하면서 1인 창업하기 최근 하겠다고 했던 소식을 들려줬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또 어떠한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역시 사회 변화 움직임까지도 써주고 있는 부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고용 현상 인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고 고용 현상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이거 단지 과학 기술이 아니라 그 과학 기술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까지 역시 잘 쓰고 있는 점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론 배달시킨 음식에서 드론에 관한 이야기가 또 역시 나와 있고 나머지 잘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현이 역시 또 하나 이상한 거 없어? 혹시? 아,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었어. 자율주행 모드도 할 수 있어. 어? 일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하경의 삶이 어때? 야, 하경이 글 속에 나오는 사람의 삶이 여전히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얘기. 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의 생각은 거잖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로봇이 일을 도와주면 인간들은 더 뭐 할 거다? 편해질 거다. 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인간의 삶을 편해지지 않는가? 아까 스마트 자동차가 생겨서 더 이상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도 되니 운전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뭐해? 편하냐? 라고 했더니 운전 안 하는 대신 가면서도 뭐 해야 돼? 회의해야 돼.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경이는 그런 미래가 미래를 원해? 지금 하경이가 그리고 있는 그런 미래를 원해? 아니면 그런 미래라면 차라리 안 살겠다. 야, 뭐야? 어, 저는 이 글을 그렇게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응, 있었는데, 응, 첫 번째는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응. 아마 글을 쓸 때 피곤해서 다 제 모드로 쓴 것도 있고, 네가 글을 쓰는데 피곤했기 때문에 그 기본 컨셉이 피곤으로 잡혔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네. 그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저번에 TV를 보다가 응, 그 뭐를 아마도 그 알쓸 알쓸 신자. 신재민 아무튼 그 응, 책이라는 거를 보다가 응, 인간이 계속 뭐 세탁기가 발명되고 나서 이제 계속 쉴 수 있을 거다, 편안해질 거다라고 했 응, 인간이 인간은 쉬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일을 찾아서 계속 워커홀릭처럼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은 옛날에 세탁기나 이런 혁신적인 기계가
발명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바쁜 거 보면 미래 아무리 좋은 게 이제 발명이 돼도 어쨌든 인간이 해야 하고 인간의 본성으로 할 일의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재현이가 우려한 대로 하늘 볼 시간이 없는 거지. 재현아,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의 견해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제 글에는 되게 그런 기술 덕분에 그 삶이 편해졌다 그런 식으로 썼지만 그런 그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현이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게임에 몰두하느라고 하늘 안 보는 거를 비판하는 거였어? 네, 뭐야,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해서 자연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풍조에 대해서. 그렇지. 뭐, 재현이가 말한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 또, 하경이가 말한 대로 게임하느라가 아니라 바빠서 하늘 한번 올려다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임길택 쌤이 쓴 시 중에 그런 얘기, 우리 아이들은 언제 하늘 한번 바라보나 그런 시가 있어. 애들이 뭐 오자마자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다시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하늘 한번 이렇게 바라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사는 어떤 아이들의 일상을 노래한 비판한 그런 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요즘 상당히 더 바쁘게 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뭐 학연이가 세탁기 얘기했으니까 지난번 쌤이 세탁기 얘기 들려주지 않았어? 왜 세탁기가 발명되어서 그 전에 빨래 한번 하려면 이불 다 뜯어내고 옷 다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그거 들고 저기 개울가까지 30분 걸어가서 거기 방망이 두들겨가면서 막 빨래 해가지고 그거 다시 이제 뭐해? 탈탈 쥐어짜고 틀어서 다시 30분 걸어서 집에 와서 뭐야? 빨랫줄에 널어서 그거 다시 내려가지고 다듬이질 그 인두질하고 다듬이질하고 다시 끼워내는 것까지 그거 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근데 지금은 세탁기에 넣으면 건조까지 다 돼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세탁 시간이 옛날에 뭐 10시간이 걸렸다. 그럼 지금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9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 나머지 그 9시간 동안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데? 편해야 네. 되는데 왜 안 편하냐고. 그때 쌤이 뭐라고 그랬어? 왜 사람들의 일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10분의 1로 줄어들지 못한다고 그랬어? 얘기 안 했어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얘기를 안 한 거야. 쌤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어? 아이, 음, 아니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처음 듣는 거야. 아니요. 아. 왜 사람들이 9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그 9시간 어디 간 거야?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일? 어, 물론 다른 일 할 수 있어. 또. 자, 세탁과 관련된 일이면 그렇게 10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빨래를 한 달에 한 번 했어. 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했어. 근데 요즘은 매일. 세탁을 뭐 해? 거의 네. 매일 하잖아, 그냥. 여러분들 속옷, 뭐 이런 옷, 그 속옷은 거의 매일 갈아입잖아. 그리고 이런 옷도 여러분들이 며칠 안 입고 바로 갈아입잖아. 그거 다 뭐 해야 돼? 다 세탁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냥 옷 한 벌 그냥 뭐 했다는 거야? 쭉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옷도 옛날에는 옷이 그 벌수가 여러 벌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도 옷장에 가면 옷이 수십 벌이잖아. 어? 그거 다 세탁하고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양이 많아진 거야. 그 세탁 횟수가 많아진 거야. 청결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번 10시간 할 거를 지금은 1시간씩 쉽게 말하면 10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의 양이라는 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야. 대신 사람들은 더 깨끗한 옷을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게 된 거지. 대신 얻은 그 부분은. 근데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플러스 세탁기 사야 되잖아. 세탁기 사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가서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냥 빨래 가서 그냥 내과 가서 빨래 했기 때문에 돈 안 들잖아. 근데 우리 지금 세탁기 사려고 세탁 사려고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뭐해? 더 바빠졌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까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졌어.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운전에서 해방되니까 놀 시간이 많아졌대잖아. 근데 하경이가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차 가는 동안에 회의를 막 해야 돼. 옛날엔 그 회의하는 게 불가능했어. 근데 지금 회의를 해야 돼.
선생님 그 동서가 누굴 보고 동서라고 하는지 알아? 동서. 들어는 봤는데, 어. 동서라는 거는 누가 동서냐면 여러분들 엄마가 어? 여러분들 엄마가 작은 엄마나 큰 엄마, 여러분들의 작은 엄마나 큰 엄마 혹시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엄마와 작은 엄마 사이가, 큰 엄마 사이가 동서지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모부 있어, 이모부. 여러분 아빠하고 여러분 이모부가 큰 이모부나 작은 이모부가 동서지간이야. 남자들 사이에도. 음, 그러니까 그런 사이를 우리가 이제 동서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제 아랫동서가 있는데 아랫동서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해. 그 전에는 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출장을 다닌 거야, 출장.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회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아오고 뭐 이랬다는 얘기야.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람들을 다 뭘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자, 내가 재현이라는 고객을 만나러 가.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해줘. 그리고 이동을 해서 좀 이따 누구? 하경이라는 고객을 만나러 가. 처리해줘. 그러면 이동 시간은 있지만 그 사이에 약간 뭐 할 수 있는가 자기가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뭐 운전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재현이를 만나고 하경이를 만나는데 약속 시간 있잖아. 지금 재현이는 그럼 2시에 만났다. 그럼 하경이를 3시에 만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잖아. 이동 시간 고려해가지고. 그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만나다 보니까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몇 건만 처리한다는 거야. 근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약속 시간이 1시간 단위가 아니라 거의 15분, 20분 단위로 계속 약속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컴퓨터 앞에 딱 들어서 가지고 점심 전까지 쉴 틈이 없다는 거야. 계속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재현이하고 만나서 15분간 회의. 바로 그 다음에 한 5분 후에 하경이하고 또 만나서 뭐 미팅. 또 그 다음에 미팅.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가 그리는 어떤 그런 삶은 일이 그렇게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삶을 지금 하경이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늘어나니 인간의 노동의 시간이 그만큼 뭐 할 거다? 줄어들 거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주 5일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었으나 근데 아직도 주 5일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벌써 주 4일제 얘기 나오는 거 알아 혹시? 네. 그 일부 대기업이라던가 일부 혁신 기업에서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제 4일만 일하자는 거야. 주 4일제여야 더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 4일제를 얘기하는 맥락은 이제 두 가지 맥락이야. 하나는 지금 말했던 대로 그 뭐야 일 자체가 다른 과학기술이나 이런 혁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 자체를 더 그 뭐야 집중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러니까 주 4일만 일해도 괜찮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 일이 줄어든 거야. 그럼 이게 실업자가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재현이 하경이가 8시간, 8시간 일을 하면 둘이 일을 할 거를 16시간을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재현이 선배 하경이가 셋이 나눠서 하자는 거야. 그러면 16시간이면 셋이 하면은 몇 시간? 5시간? 5시간 뭐 몇 분, 30분씩 일을 하면 그 시간이 이렇게 16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5시간 30분씩만 일을 하면 일자리가 2개가 아니라 3개로 생겨나면 한 사람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배분 차원에서 주 4일제 근무에 관한 이야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는 회사 입장에서도 뭐야 임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 부담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 활성화. 사람들이 좀 많이 놀러 다녀야 놀러 다니면서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서 주 4일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단지 그런 기술의 발달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그 문화적 현상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하경이 글에 그러한 요소들이 나름 잘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나 하경이가 아예 과학 관련된 분야, 컴퓨터 관련된 분야가 요즘 뭐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그쪽에 관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그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하경이나 재현이의 적성에 맞으면 그 일을 하는 거지만 뭐 적성이 아닐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 근데 이 과학기술의 변화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100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과학기술의 변화는 분명한 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일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그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안에서 또 재현이가 하려고 하는 일, 하경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재현이나 하경이가 자기의 영역을 찾아가면 또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라이글 볼 거야?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지? 어? 보고 싶어? 자, 다음 주에는 국어 교과서 여행 중2 C라는 책인데 어, 요 책입니다. 국어 교과서 여행 중2 단원 C여서 어, 재현아 미국은 교과서가 어때? 교과서가 있어? 있긴 한데 사용은 많이 안 해요. 사용은 많이 안 해? 그럼 수업을 어떻게 들었지?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 하시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사실은 그 시스템이 선생님 때는 국정교과서라고 아예 교과서가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교과서를 봤어. 국어교과서, 수학교과서, 뭐 영어교과서 이런 것들이. 그다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거민정 교과서로 바뀌어가지고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자기들이 내. 그럼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을 해. 미래 그래서 동화, 그 미래 뭐 지금 그래서 이제 미래출판사 무슨 뭐 동아출판사 무슨 교학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학영인의 학교와 다른 학교가 영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유 발행제가 있어. 음, 지금 거민정은 그나마 자기가 출판사에서 한 다음에 교육부에 저기를 받아야 돼. 컨펌을 통과를 받아야 돼. 통과 못 받으면 교과서를 못 써. 근데 자유 발행제 교과서라는 거는 교육부의 심사도 안 받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발행해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예 교과서가 없는 학교도 있어. 교과서가 없는 학교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고 교과서 없는 학교는 뭐냐면 선생님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뭐 오늘은 뭐다 미래 과학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기 그러면 미래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서 제일 좋은 컨텐츠를 쌤이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어떻게 다루냐가 이제 그 층위가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거민정 교과서인 그런 상태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또 골치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 어?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도 근데 어쨌든 여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책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 한 학기에 한 권, 1년에 한 권 정도의 시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과서에 그리고 시가 실린다는 건 여러분이 뭐 교과서 시는 왠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왠지 별로인 것 같아. 사람 느낌이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교과서에 실린 시나 수필이나 그런 작품들이 예사 작품이 아닌 거야. 그리고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 자기 어떤 그런 글을 수십만의 학생들이 본다, 수십만의 독자가 본다. 이건 너무나 큰 영광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글을 수록하는 그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 글이나 수록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조사와 연구를 통해 수록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시가 실렸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 작품성이나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고 해서 어쨌든 요 책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현이 그래서 언제 그 당분간 안 가는 거지? 네, 7월 말. 7월 말. 어, 그래. 자, 주말 또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